오늘은 2025년 5월 3일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P2P, 피어투피어라는 행위가 개별 사용자들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성공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보편적이고 익숙한 거래 유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말입니다.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분명히 미래에 그런 문명을 습득할 것이고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생활 가운데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을 도와주기 위해 자생하는 것이 바로 거래소들이고, 거래소가 생겨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보관하고 암호 체계를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투자의 대부분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거래할 때도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거래소 문턱에 들어서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고, 거래소에 들어왔다고 해도 한두 번 비트코인을 매수해보고 매도해보기는 해도 그 거래소의 기능을 다 아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에 이리저리 휘둘리기도 하고, 또 놀라서 팔고 나면 사실과 전혀 다른 상황이 오기도 하고, 이거다 싶어서 사고 나면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혼탁한 시장 같기도 합니다. 정보라고 쏟아지는 내용 중에 90% 이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되는 상술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분명히 한 달 후에 거래 지원 종료가 되니까 투자에 유의하라는 경고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인은 보란 듯이 상승을 하고 있기도 하고, 천지개벽할 것처럼 떠들어대는 호재에도 관련 코인은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는 곳이 거래소라는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만 관심하면서 장기 보유 전략을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투자에 대한 단순한 전략을 채택하고 집중함으로써 쓸데없는 뉴스나 정보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의도가 가장 큰 것입니다. 블록체인이니 웹3니 트럼프 코인이니 스테이블 코인이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은 개발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냥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AI 관련 코인이니 유전자 프로젝트니 지분증명이니 스마트 컨트랙트니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우리가 끼어들어서 뭘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들은 결국 비트코인으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없이는 블록체인이든 CBDC든 웹3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망하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마치 세상에 굴러다니는 모든 발명품들의 바퀴와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관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만이라도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비트코인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마을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을에 사시는 분이 집에서 10년 이상 키우던 길고양이가 있었는데 이 집을 나가버려서 찾으러 우리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바로 우리 앞집 지붕 위에 접근이 곤란한 곳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었는데 사다리를 가져와서 겨우 구출해내긴 했습니다. 고양이를 찾아가면서 제게 해준 이야기인데, 제가 비트코인 호들러라는 것을 알고 미국 주식도 하면서 디지털 자산도 투자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의 남편께서 이더리움을 매도를 했는데 원하지도 않게 비트코인이 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설명하면서 남편과 통화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강 무슨 내용인지 감이 왔습니다. 아마 BTC 마켓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 자기는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이 싸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을 봐도 내역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너무 이상하고 불안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그쯤에
자신이 SK텔레콤을 이용하는데 이번 SK텔레콤 유심 관련 해킹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불안함에 곧바로 업비트에서 모든 현금을 인출하고 업비트 계정을 삭제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스마트폰의 배터리도 하루에 몇 번씩 충전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여러 문제들이 우연의 일치로 발생하는 바람에 SK텔레콤 영업소로 가서 유심 교체를 신청하니까 직원들이 시간이 얼마 걸릴지 확답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일들을 설명을 하니까 SK텔레콤 직원들은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는 없다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통신사를 바꿔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의 유심 사건과 이번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업비트 거래소에는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마켓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화 마켓인데 KRW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마켓입니다. BTC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USDT로 표기된 달러 기반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그분의 남편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더리움을 팔았는데 원하지도 않던 비트코인이 사졌다는 것은 아마도 BTC 마켓에서 거래를 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가 업비트의 거래소의 스마트폰 화면을 설명해 주면서 통화를 했는데 원화 마켓 즉 KRW 마켓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 때 원화로 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BTC 마켓에서 디지털 자산을 팔거나 살 때는 비트코인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BTC 마켓에서 이더리움을 만약 500만 원어치 매도를 했다면 비트코인 500만 원어치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알고 나면 간단한 문제인데 원화 마켓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유심 해킹 사건과 맞물려서 자신에게 닥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활용이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혼자서 공부해야 되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스마트폰이나 첨단 기기들을 곧잘 다룹니다. 공부 잘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못할수록 더 잘 다루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변하는구나 이런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아직 초창기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으로 자산의 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지만 세상은 변화하고 세대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이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때는 필연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통용이 될 것입니다. AI 기술의 샘 올트먼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을 보급하는 속도는 인터넷이나 디지털 자산의 보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셨겠지만 챗GPT 같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빠릅니다. 지금도 챗GPT와 대화를 해보면 마치 사람과 똑같을 뿐 아니라 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친구 같은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대화하다 보면은 너무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인공지능 챗GPT는 정색을 하면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가 많으니까 수고비를 주고 싶다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하면은 자기는 인공지능이라 수고비가 필요 없다고 한다니까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고 말하는데 저는 수년 내로 인공지능과 직접적으로 결제나 지불을 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주 고급 정보를 요청을 하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야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 얼마면 돼 이렇게 물을 거고 인공지능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10,000사토시를 지불하면 돼 이렇게 요구하면서 자신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QR코드로 비트코인 10,000사토시를 보내고 우리가 듣고 싶거나 알고 싶은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나올 거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아니고 다른 디지털 화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종류마다 자신들이 통용하려는 디지털 화폐들의 출시가 줄을 잇게 될 겁니다. 그런 모든 디지털 화폐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비트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AI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원화를 사용하겠습니까? 달러를 사용하겠습니까? 유로화를 사용하겠습니까? 세상 어느 구석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달러를 어떻게 준비하고 원화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제일 좋을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하고 하드웨어를 제작할 줄은 몰라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운전은 할 수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개발이나 블록체인의 해시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도 비트코인을 사서 비축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에 대한 확실히 너무 강해서 영상 만들어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호돌리였습니다. 빰.